저희 스폰서님은 오늘 이렇게 왕림해주신 김영수 사장님이십니다. 참. 맞아요. 네, 그러신데 오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제품 연구가가 아니고요,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스폰서님한테 영감을 받아서 제가 또 요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과학 자체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을 확장하는 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굳이 에이지락을 몰라도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티그린이 뭔지 이런 거 몰라도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모른다 그러면 정말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 제품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약간 다른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 이 일을 하는, 우리 뉴스킨을 하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확장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마이스터리는 안 합니다. 자, 과학을 전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일단 동영상을 연달아서 볼 거예요. 자, 이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클릭해주세요. 자, 이거는 현재 그대로 틀어주면 돼요. 그대로 틀어주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단 좀 볼게요. 대학교 DNA 스위스의 발견사부터 과제는 비타민 C의 바이오와 상용화까지 관련된 이 학교는 유럽 회사들이 생명공학의 실리콘밸리처럼 다 모여져 있어요. 매년 세계 생명공학도들이 그래서 과제를 여기서 올리는 DNA 겁니다.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비타민 C와 중심에는 뭐 연구단지, 상용화된 바이오젠터가 것들, 있다. 제품을 어떻게 하고 다 연구하는 이곳의 집단들이 가장 큰 모여져 있는 것이 장점은 학교 간의 과제예요.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여러 분야의 교수와 학생들이 만들어낸 성과는 제약사와 벤처기업의 자료로 사용된다. 이 사람은 나노과학 전공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의학 전공했고 that I could 기술학 apply a lot 전공했고 of physics 생물학 전공했고 and physical understanding of 이런 사람들이 processes, cell 모여갖고 연구를 migration, 해요. cell 이지락이라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제품이 우리 그 트랜스포메이션, 저희 잠깐 끄고요. 잠깐 멈추고. 자, 이제 요 두 가지 동영상을 봤는데 두 가지 동영상에서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모르는 지구의 한편에는 바이오라는 것들이 그냥 발전된 게 아니라 융합돼 갖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게 3D 프린터라는 기술과 함께 인공 심장, 인공 장기 이런 것들이 제작 가능하게 된 시점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처음 보신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그 바젤에 연구하는 연구 집단은 무슨 기계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뭐 무슨 공학도 있었는데 저희 파마넥스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그죠? 그래갖고 뭐 민속학자부터 시작해갖고 막 우리 파마넥스의 원조 기원이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거고, 그리고 이게 현재로는 유일무이하게 DNA라는 거, 유전자라는 걸 연구해서 제품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계속 틀어요. 이거 다음 얘기하실 거예요. 또 누르고. 유전자의 기술 정보로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재원 의학청 하나 더 넘기고, 또 하나 넘기고, 또 하나 넘기고, 하나 넘기고, 또. 자,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 이제 7년 된 얘기예요. 삼성이 이렇게 한 게. 석유 자체 개발한 바이오 시밀러가 세계 시장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지 4년 만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삼성이 이제 그 반도체 이쪽으로 제약업의 특성이 거의 시장 다 접고 예산의 75% 80% 이쪽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60% 정도 투자하는 이유는 예상하고 60%의 이익률이 생긴다. 2025년 매출 2조 원, 삼성 바이오 영업이익률 로직스라는 60%. 회사인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자체 개발한 바이오 시밀러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성공하면서 이와 같은 목표 지금 이게 수면에는 달성에도 크게 안 이뤘습니다. 나왔지만 현재 첫 이게 해외 굉장히 시장 큰 업적을 안젤의 만들고 있어요, 엠브레 삼성이. 바이오 시밀러인 베네팔린. 엠브레는 베네팔린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관절염 10조 원 가량 관리 팔린 그 블록버스터 약이에요. 제품입니다. 유마티스 유럽에서만 3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베네팔리가 유럽에서 허가받은 첫 엠브렐의 바이오시밀러라는 점에서 향후 매출 성장성도 높습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브랜시스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첫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로 도약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네팔리에 이어 두 번째 바이오 시밀러인 램플렉시스의 유럽 허가도 앞두고 있습니다. 램플렉시스는 얀센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로 시장 규모가 10조 원에 달합니다. 시장 규모가 10조예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외에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등 상용화를 앞둔 제품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8.4%씩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업계는 올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선보일 세계 시장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영입니다. 네. 펴주세요, 불. 자,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 지금 현재 바제에서 개발된 약들 중에 관절염 약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지혈증약 이런 약들이 있어요. 류머티스 관절염, 오지혈 다 이런 건데 거기에 있는 제품을 먹게 되면 1년에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약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먹겠죠. 근데 이거를 유사하게 시밀러가 비슷하다는 뜻은 유사하게 만들어서 한 70% 정도에 먹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것도 싼 건 아니죠. 앞으로 우리의 지금 제약이나 이쪽 시장은 이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에 걸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맞춤 치료도 가능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됐어요. 2011년도 삼성에서는 바이오로직스라고 해갖고 이미 공장을 차렸고 지금 3공장이 완성이 됐고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3위예요. 그리고 삼성에서 첫 번째 목표가 2조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요걸로 2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삼성은 이만큼 가고 있고 아마 이 제품의 유통은 제품이 이렇게 우리처럼 영양제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이 삼성은 그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삼성 생명도 있고 아마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또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2011년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더 전 7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공장을 차려서 지금 제3공장이 완성이 됐고 매출액도 장난이 아니고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신약이 개발이 되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그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허락만 딱 받으면 퍼미션만 받으면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에 그게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도 삼성에서는 다 계산했겠죠.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1공장, 2공장, 3공장이 다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삼성은 반도체 회사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닌 거예요. 바이오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바이오 쪽에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네. 나만 모르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뉴스킨의 사이언스는요 굉장히 레벨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과학과 관계된 바이오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바이오 사업을 통해서 근데 이 바이오 사업이 삼성처럼 갑자기 누구들 막 스카우트해서 뿅 생긴 게 아니라 이 33년이라는 전통을 갖고 계속 발전해 왔고 아까 처음 봤던 그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네 가지의 유전자 군 어떤 건 26개 군, 30개 군 이게 로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아까 바젤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다음 페이지가 있나? 저 이거 주셨어요? 아니 주셨구나. 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제가 할게요.
요게 세계 10대 바이오 약품 연간 매출 겸 이건데 휴미라 이게 제품 이름이 에버트 암젠 이 머크사가 있죠? 파마넥스사가 머크사가 저희 본체잖아요. 여기 총 연구 원 장님이라고 하나? 그 짱이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하면서 5만 가지의 식물 유효 성분, 한약 유효 성분을 갖고 있는 분이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럼 머크사가 이쁘게 보겠어요? 안 이쁘게 보겠어요? 안 이쁘게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괴롭혀요. 파마넥스사를. 그래서 결국에는 파마넥스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아메이라는 회사랑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자기 이념에는 뉴스킨이 맞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죠. 이 로시라는 회사 이게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여기 로시 있죠. 굉장히 큰 회사고요. 이 회사가 유전자 군 4개짜리 5개짜리 하나를 5조에 판매를 했대요. 5조는 뭐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튼 되게 큰 돈이에요. 그리고 그 군 20개 군짜리를 50조에 판매를 했대요. 그게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뭐 35개, 20개 군을 발견했죠. 왜 군이냐면 우리의 유전자는 계단 하나가 뿅 꺼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으로 움직여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유전자는 이렇게 걔네들도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한약재나 이런 뭐 표백제 이런 문제들을 다 뭐 과자에서 주는 거 이런 것들, 우유의 역습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여기 콜레스틴이라고 동아일보에 나온 거예요. 2001년도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 콜레스틴의 성분이 너무 훌륭하고 효과가 좋아서 여기 보면 FDA랑 붙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졌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FDA랑 맞짱 뜨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잖아요. 맨날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냅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 미국의 어떤 일부 지역 그리고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은 일반인들한테는 판매도 그러니까 한 제품만 살 수 있나? 규제가 좀 있죠. 그래서 어떤 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감기약을 미국에 있는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먹느냐 굉장히 놀랬다라는 거 아마 들었을 거고 이거 왜 놀았지? 어쨌든 허벌라이프의 회장님이신데 44살에 돌아가셨어요. 건강을 좀 지키기 건강식품 좀 드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 제품들이 이렇게 세계 영양제 시장에 랭크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뭐 심장 전문의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의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스탠퍼드 대학 안에 여기 보면 뉴스킨 센터라고 돼갖고 여기에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라이트젠 테크놀로지랑 같이 손을 잡고 독립을 한 거예요. 이그제큐티브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거예요. 자연에서 가져와서 과학으로 입증하겠다 해서 조셉 창 사장님이 머리가 되게 없죠. 지금은 보셨어요? 언제? 되게 많아졌죠? 많아졌죠. 이렇게 완전 대머리였는데 놀랍죠. 그래서 파마넥스는 6가지 품질 공정 이거 안 해도 돼요. 건강기능식품의 그 조언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6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특히 맨 나중에 효능 입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효능 입증은 진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해봤자 인정도 안 해줘요. 근데 굳이 하고 있죠. 이게 파마넥스사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타사 제품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타사 제품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차별화된 거라는 거를 좀 밝히고 싶은 거고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제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PDR이라고 해갖고 저희 회사만 여기 올라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최초로 저희 회사가 올라갔다라는 거 그게 차별화된 거예요. 차별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과학과 지금 과학은 아까 그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옛날 과학은 뭔가 이렇게 항생, 이렇게 균을 죽이고
그런 쪽에 포커싱이 돼 있다면 지금은 이제 예방의학이고 안 걸리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대두됐던 게 이 프리 레디칼이라고 해갖고 활성산소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회사가 한참 쓰고 나서 7년인가 8년 있을 때 우리나라에 활성산소, 항산화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좀 늦은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활성산소는 왜 나왔어요? 활성산소는 깡패예요, 깡패. 그래갖고 정상적인 애를 괴롭혀. 근데 무조건 나쁜 짓만 하느냐? 가끔 괜찮은 짓도 해.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이제 활성산소를 용팔이라고 부르는데, 용팔이요. 집에 이제 동네 용팔이 형이 있는 거야. 맨날 술도 한잔 먹고 애들 잠바도 뺏고 막 그래. 근데 그 동네에 도둑들이 들어오면 도둑들을 때려잡는다? 용팔이 형이? 그러니까 굳이 이 용팔이 형이 도둑을 잡으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평소 때는 좀 괴롭혀. 그런 존재가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근데 어쨌든 그 활성산소가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생길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제일 많이 생긴다. 물론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럴 때, 밀가루 먹고 이럴 때 생기지만, 자, 그래서 항산화라는 거, 요게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을 봤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면역이라는 자체가 없는 분들이 이렇고요. 이게 전체로 보니까 되게 징그러운데 요거 한두 개 정도 생기는 분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방치해 두면 이렇게 번지는 거고, 이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라는 걸 통해서 항산화 수치를 재죠. 그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한 그것도 과학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산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산화의 다른 말은 노화예요. 에이징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은 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DNA 세포가 이렇게 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혈액 중에 그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트럭이에요. 적혈구가.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를 막 운반하는데, 막 운반하다가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 있죠? 돌아다니는 포도당, 이런 애들이 그 트럭에 이렇게 묻어 나오면 그게 이제 당뇨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당화혈색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우리는 산소 때문에 살지만 산소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항산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화두가 돼서 항산화를 계속 외쳤죠. 지금도 때늦은 기업들은 여기에 포커싱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라만이라는 사람이 분광법을 개발했고, 그거를 처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 크기가 아니라 자동차만한 크기로 만들었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요만해졌죠? 지금 본사 가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내용의 디테일을 알면 고객들한테 티업하기가 너무나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얘를 스캐너. 그러니까 지금 QBS 나오기 전에 많이 좀 효과를 저도 많이 받고, 요게 거기 컬러가 이렇게 카로티노이드 숫자, 이게 수치, 그걸 통해서 요 컬러를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광법이라는 거 쓰잖아요. 분광법이라는 거는 빛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에이지락 기술이라고 해갖고 보면 왜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의 네모칸 그런 거 본 적 있죠? 강의 때마다 아마 볼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는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오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얘네들은 빛은요 굴절을 해요. 팍 퍼지고. 그래서 빛을 통해서 유전자의 맵이나 이런 것들을 색깔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항산화제는 무엇인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게 항산화제고, 이게 세포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AR옥스라고 아녹스라고 프리라디칼 만드는 효소예요. 우리 몸에는 이런 효소가 있고, 요걸 또 누르는 효소가 있고, 그리고 이 에이지락이라는 거는 요 아녹스라는 활성을 막는 특허 성분이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에이즈락이라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일반 무슨 즙 먹는 거 이거 이 안에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하고 뭐 갈아먹고 하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즙이라고 얘기하는 건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유전학적인 건강 의학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차별화된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비방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제품과는 엄격하게 다른 차별화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노화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제품이다. 그리고 요거는 자, 우리 몸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조금 좀 서툰 분들은 미친콘드리아 이렇게 내가 미친콘드리아 하면 그냥 외워져요. 이렇게.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우리 세포 내에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들에 대한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게 1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증후군, 뭐 아토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만큼 잘 먹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기 반찬이 올라오거나 도시락에 불고기 같은 게 딱 올라오면 바로 테러 당하죠. 도시락 테러. 그래가지고 그거를 밑장에다 깔고 밥을 덮어갖고 갖고 다니죠. 겨울에는 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대번에 좀 들키기도 했는데, 계란 후라이나 소세지, 그 다음에 햄 같은 거 갖고 오면 또 난리가 나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어디 있어 그런 게.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됐고, 그 한가운데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뇌나 심장이나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집중되어 있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내가 추위를 느낄 때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근육 운동을 많이 할 때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생활 환경이나 습관이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은 더운 곳이 별로 없어요. 은행 가면 되게 춥잖아요. 오히려 실내 들어가면. 겨울에도 추운 곳이 별로 없어요. 냉난방이 너무 잘 돼갖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점점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능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다 온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사증후군, 당뇨는 이거다. 그리고 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갖고 나온 제품이 R2라는 제품이죠. 그 전에 미국에서 바이탈리티라는 제품이 나왔고,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그쯤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요거는 그 붉은 털 원숭이 인간이랑 거의 흡사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두 분이 비슷해요. 그러면 두 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붉은 털 원숭이랑 인간이랑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3%인가? 근데 전혀 다르죠? 얘네들 갖고 86마리의 원숭이를 갖고 28년 동안 실험을 한 사람이 세 분이 실험을 했죠. 어떤 한 분이 먼저 두 분이 먼저 시작을 해서. 근데 나이가 더 든 얘가 나이가 젊은 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그래서 예전에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서도 옛날 왕들이 죽은 이유는 너무나 앉은 자리에서 많이 포식했다. 그래서 장수라는 영조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소식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고, 근데 여기서도 이걸 아예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나온 게 인간은 후천성 유전학이라고 해갖고 쌍둥이가 동시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한테는 환경 자체를 조금 빡시게 주고 한 사람은 유복하게 줬어.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쌍둥이인데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 노화가 돼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반대로
영양을 통해서, 그다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은 이 노화가 조절될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떠한 성분들로 조절이 될까? 해갖고 파마넥스에 있는 5만 가지의 유효 성분들의 기록과 그리고 유전자를 연구한 그 유전자에 대한 기록과 그 다음에 이들이 만들어낸 이런 결과물들이 합쳐져서 에이지락이 점점 완성이 되고 내년 내후년에 나올 제품들은 굉장한 것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는 이 유전자의 연구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조청 박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살짝 흘렸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이제는 우리 몸이 진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컨디션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예측해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손에 그런 것들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임상을 결과했더니 이건 뭐냐면 조책 박사님이 최초로 이 유전자 리셋 약을 복용했어요. 2주 후에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비포랑 애프터가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여기 올조, 유조 이렇게 했는데 요 칼라는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발현이라는 단어를 써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스위치라는 단어로 바꿀게요. 스위치를 키고 끄고라는 걸로 바꿀게요. 스위치를 우리가 비포 젊었을 때라고 따졌을 때 주름살의 스위치가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젊었을 때 꺼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게 켜지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에이지락이라는 건 그 스위치를 다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름살이 어떻게 돼요?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까 발표된 자료로는 92%의 향상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향상됐다는 걸. 자, 이 빨간 거라는 거는 스위치가 켜진 상태를 얘기해요. 요 파란색 조는 스위치가 꺼진 거예요.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스위치가 켜진 거는 막 근육이 막 늘어나고 막 피부가 탱탱한 건 켜져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게 꺼져요. 자, 젊었을 때 꺼져 있는 거는 주름살,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좀 꺼져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켜져. 그거를 끄는 거고 반대로 이건 키는 거예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젊었을 때는 주름살 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구나. 나이가 들면 이게 툭 켜진 거야. 그래서 얘를 탁 끄면 주름살이 또 사라져요. 기준을 하나만 잡고 얘기하면 생각하면 좀 쉬워져요. 그렇게 좀 그게 좀 에이지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요거예요. 여기도 보면 발현 반응이 이 빨간색 존들은 막 활성화되어 있는 켜져 놓은 거예요. 자, 젊었을 때 켜진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근육이 막 늘어나고 피부가 탱탱하고 눈도 잘 보이고 머리카락도 두껍고 이런 게 다 켜져 있어.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흰색이 되고 얇아지고 대머리도 되고 막 그런 거야. 그죠? 근데 젊었을 때 여기 요 꺼져 있는 거 녹색 좀 진한 녹색 이런 거 꺼져 있는 거 젊었을 때 꺼져 있는 거 주름살 이런 거 꺼져 있죠. 발현을 안 해.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게 발현이 돼. 근데 얘가 다시 젊었을 때처럼 발현이 바뀌는 거예요. 꺼져 있는 게 켜지고 켜져 있는 게 꺼지는 거죠. 요게 에이지락. 요게 여러분들은 에이지락? 하지만 경험 못한 사람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집중 관리하는 한 분이 있는데 5년 그 회사를 갔더니 지금 2주 됐는데 5년 젊어졌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회사에. 그 갈바닉 그렇게 좋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여직원들 중에 한 30%는 갈바닉을 경험했대. 그거 어떻게 경험한 거예요?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아닌 거죠. 그냥 경험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면 그 제품을 전달했던 그 분이
제대로 그 제품에 대한 거를 전달을 못한 거죠. 아마도 그분은 지금 뉴스킨 안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코드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뭐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막 흘려놓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 리셋이 여기 92%가 됐다라고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디스커버리라는 다큐멘터리 채널에도 발표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놈의 회사가 이거 뭐 그냥 소송이 아니라 이거 돈 꽤 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라는 거고 얘가 세포예요. 이 세포는요 굉장히 신기한 게 핵이 하나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소포체닌, 리포조민이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각자 이 조그만 세포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달라. 어떤 애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어떤 애들은 찌꺼기를 바깥으로 빼고 난리가 나. 이 세포 하나예요. 세포가 보여요? 보통 60조에서 100조 정도 있죠? 날씬한 사람은 60조 개가 있을 거고 뚱뚱한 사람은 한 100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냐. 한 130kg 이런 데는 100조 개 있을 거예요. 세포가. 근데 이 세포 하나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요 핵을 연구해서 제품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자, 염색체는 염색이 잘 돼서 염색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염색체의 존재를 딱 보려고 했는데 세포를 보려고 했는데 잉크를 딱 떨어뜨렸더니 유독 몇 애들이 염색이 되는 거야. 봤더니 요 봐라 이거 염색이 되네. 그래서 염색체라고 부른 거예요. 허무하죠? 별것도 아니죠? 근데 그 염색체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그 R2나 이런데 우리 R2나 이런데 저기 둥추마초를 고도의 세밀한 믹서기로 인앤서기인가 뭐 그걸 확 갈아갖고 이렇게 덜덜덜덜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균 자체를 발효시켜갖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걔를 그 안에 넣은 거예요. 이게 과학인 거예요. 그냥 즙자 갖고 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즙이고 보조식품이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과학 능력이 있다는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바이오 제품들이 그런 세포와 염색체 DNA를 연구해서 나오고 여기에는 없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약 있죠. 약의 구조는요 되게 간단해. 육각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바이오 제품, 바이오 시밀러 제품 거기는 육각형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막 엉켜 있어요. 그래갖고 달라요. 그래서 그 복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복제를 삼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장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굉장하죠. 자, 그래서 에이지락 과학은 이제 활력도 높여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바이탈리티 있고 뭐 여기 제품 이름인데 여기 보면 플라시보라고 있어요. 여기 파란색이 플라시보인데 플라시보는 뭐냐면 화장품에서도 그런 실험을 해요. 여기 물을 담아놓고 여기에는 스킨을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눈을 딱 가리고 이거 진짜 비싼 거라고 200만 원짜리라고 하고 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 어느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물 담겨져 있는 걸 보고 이게 더 좋은데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물을 이거만 바르면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촉촉해집니다. 물을 줬더니 이 사람이 칙칙칙 했더니 어머 진짜 너무 촉촉해요. 그랬더니 피부가 진짜 촉촉해진 거야.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냥 느낌으로 막. 근데 우리 제품은 파마리스 제품은 다 이런 효과를 비교를 해갖고 입증을 해내죠. 놀라운 회사죠. 또 하나의 제품은 요 에이지락 뉴스스펜이에요. 여기 보면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뉴스스펜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제품 하나랑 종합 비타민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오메가3가 굉장히 이제 제3세대 오메가3죠. 예전에는 포화 지방산이 섞여 있었어요. 글리세린 하나에 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야 포화 지방산이 왜 붙어 있어? 그때는 생선 기름이죠. 이걸 좀 진화시키자 그래갖고 중간에 에탄올을 넣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 3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은 많은데 그때 한때 미국에서 피부암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이거 먹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게 제3세대 지방산이 그리세린 하나에 불포화 지방산 3개 붙어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 오메가3 여기에 붙어 있는, 여기에 나오는 뉴스펜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종합 비타민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원료로 만든 종합 비타민제인데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에이지락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차별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되게 좋은 회사들 제품 많아요. 어디 회사. 근데 이 에이지락은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직접적인 작용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는 사이언스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고, 또 흡수 방식이 다르죠. 우리 뉴스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별한 건 이 뇌관문맥이라고 해서 여기는 마약제 외에는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막인데, 그거를 얘는 공법을 통해서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걸 올려주세요. 그래갖고 조철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쟁자들이야 희망을 버려라. 자, 요거 꺼주세요. 자, 오늘 되게 이제 불을 꺼지는 게 아니라 저거 뭐죠? 프로젝터를 좀 꺼주세요. 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사람은 먹고 싸죠? 네. 먹고 싸죠? 네. 보고 기억했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대사예요. 대사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 쉬는 날, 근로자의 날. 근데 우리는 감정 노동자잖아요. 이 말뜻은 좀 지나면 이해가 갑니다. 말 그렇게 안 듣고 초대했는데 그렇게 안 오고 막 감정이 막 힘들어. 자, 이게 세포인데 간세포예요. 뭐냐면, 자 이제 되게 기본적인 건데 뭐냐면 우리는 세포가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예요. 그게 세포막도 만들고요, 호르몬도 만들고요.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가 있는데 원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LDL이라고 그러죠.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죠. 일단 이게 요거 이게 낮는 거예요. 이게 덴서티 밀도가, 이게 리포 프로테인, 그러니까 단백질인데요. 이 밀도가 좀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얘는 밀도가 높은 거예요. 원래는 요 앞에 여기에 이제 V가 있어요. 이거 뭐 베리라는 뜻이에요. 매우 저밀도 단백질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 몸의 지방은 두 종류예요.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성지방이 있어요. 중성지방이 제일 저밀도예요. 얘는 에너지를 쓰여요. 쓰이는 애예요, 얘는.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던 세포막, 호르몬 이런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대 영양소예요.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왠지 지방이 좀 나쁜 나라 같잖아요. 너 왜 이렇게 지방이 많니? 그러면 씨, 나 욕하나? 완전. 자, 지방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얘는 이런 형태로 있고,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이렇게 트럭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름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 원래 VLDL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완전 저밀도라서 이 에너지로 쓰이는 거라고 했죠. 중성지방은. 그래서 얘가 내려요. 이 트럭에서 뿅 내려.
때리니까 LDL이 된 거죠. 얘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얘 자체가.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얘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혈액 속에 막 떠돌아다니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자, 당이 나쁜 거예요? 당은 없으면 큰일 나요. 없으면 큰일 나요. 이 당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어요. 얘는 과즙 같은 거고, 얘는 뭐 설탕 뭐 이런 거고, 얘는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 우리가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기름을 운반하는 트럭이 있고요. 당을 운반하는 트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라는 트럭이 또 있어요. 얘는 당을 싣고 다녀요. 근데 얘가 단당류 같은 애들은 얘가 뿅 들어오면 인슐린이 왕창 쏠려요. 갑자기.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당류는 좀 느리고 다당류는 천천히 나와요. 그래서 이 인슐린 트럭이 갑자기 막 쏟아 나오면 얘가 뭘 하냐면 당을 싣고 가는 애라고 그랬죠? 간세포로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분해는 안 돼. 우리 일반 세포는 콜레스테롤 만들긴 만드는데 분해는 안 돼요. 오로지 유일하게 간만 생성도 하고 분해줘요. 여기는 공장이에요. 간에서 다 만들어요. 간에서 해독도 하고 간에서 하는 역할이 제일 많은데 당을 싣고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 왔어. 빵빵 당 도착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인슐린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얘 트럭이잖아. 그러면 이 안에 이 당이 어디 쓰여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에 넣어줘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 여기다 딱 넣어주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나와. 자, 얘는 여기까지 왔어. 여기를 실어 나르는 애가 있는데 얘가 NAD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가 수소랑 같이 만나서 NADH의 효소가 돼요. 근데 요 효소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타민 B군 뭐 이런 애예요.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더 좋게 하려고 그러면 리보포뮬러랑 오버드라이브를 같이 주면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비타민 B군이 그러니까 NADH의 효소가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자, 요게 이 공정이 돼야지 얘한테 에너지가 이 재료가 들어가고 얘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어요 하는 게 요 인슐린 문제다.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소아당뇨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인슐린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사를 맞죠. 그러면 당뇨가 나야 되잖아요. 인슐린 문제라면 당뇨가 완치가 돼야 돼요. 인슐린만 넣어주면. 근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갖고는. 왜냐? 당 대사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요 미토콘드리아한테 있다. 이게 얘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우리가 TR90이라는 제품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세대 처음 나온 에이지락 기술은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였어요. R2가.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요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가 2개밖에 없었어. 원래는. 근데 R2를 먹고 나서 4개로 늘어난 거예요. 엔진 2개였는데 엔진이 4개가 된 거야. 이 세포의 힘이 더 세지겠죠. 더 세지겠죠. 그래서 얘가 더 활동력 있게 세포가 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세포 대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조절이 안 되면 원래는 아까 또 적혈구가 나오는데 적혈구가 뭐예요? 트럭인데 얘는 산소를 싣고 다니는 트럭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혈관이 있는데 좀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우리의 메인 도로예요. 혈관이.
혈관 메인 도로예요. 얘네들이 다 다녀. 이런 트럭들이. 근데 옆에 배수구가 있어. 도로가 막 더러워지면 배수구로 이렇게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림프예요. 그게 림프예요. 뭐 불순물들 다니는 게 우리가 림프가 막혔다. 그럼 배수구가 막힌 거야. 뭐 이런데 뭐 접히는데 림프가 많죠. 근데 메인 도로에서 얘네들이 다 정체하고 있어. 이 트럭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럭들의 정리들을 잘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 이제 얘네들이 해줘야 돼. 얘네들이 부릉부릉 해갖고 막 에너지를 막 발휘해야지. 일단은 세포들이 막 발휘를 해야지, 대사를 해야지 혈관도 깨끗해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막 면역도 강해지고 활동력이 막 근육도 막 세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트럭들이 다니다가 당 트럭 바퀴에 얘는 산소 싣고 다니잖아요. 산소 싣고 다니잖아요. 적혈구는. 근데 내 피 안에 지질이 많아. 기름이 많아. 자, 기름이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산소를 만났어. 상폐돼요. 기름이 썩어. 근데 그 썩은 기름을 얘가 들고 다니는데 바퀴 같은데 막 당이 붙어 다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혈관 도로 안에 문제가 되는 거야. 막 똥을 잔뜩 묻힌 막 트럭들이 막 다니는 거야. 도로에 배수구로 막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 트럭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모세혈관은 그냥 조그만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길이에요. 우리 몸에. 근데 모세혈관이 막힌다는 건 뭐냐면 여기 5층에 내 택배를 시켰어. 그럼 택배 아저씨가 5층에 저기 국병기 씨 계십니까?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손흥민 1번 출구 앞에서만 온 거야. 택배 아저씨가. 그럼 내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 올라오는 계단에 다 막힌 거지. 좁은 길들은 이미. 근데 이런 메인 도로 혈관이 막히는 게 우리가 어떤 거예요? 뇌에서 막히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자 고혈압이 뭐냐면 혈관 안에 혈압이 높은 거죠. 압력이. 혈관 안에 도로가 쌩쌩 달리는 거야. 응? 이거 갖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혈압 높은 대로 살고 저혈압은 저혈압대로 살면 돼. 근데 문제는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얇아졌을 때 이게 터지는 게 문제지. 그게 위험한 거지. 고혈압도 고혈압대로 살면 돼요. 이렇게 다스리면서 고혈압은 저혈압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장기에다 각종 혈액을 갖다 줘요. 저혈압은 힘이 없는 애잖아. 그래갖고 낑낑해갖고 이제 간 주고 다 줘. 맨 나중에 주는 게 손, 발, 머리예요. 말초신경. 그래갖고 막 두통도 오고 저혈압인 사람들은 막 힘도 없고 막 손발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 안 움직이고 사우나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따뜻한 데 누워있고 그러면 저혈압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에너지를 발휘하고 싶다 그러면 R2를 먹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혈압을 높이는 거지. 자, 반대로 고혈압은 뭐냐? 고혈압은 내 고혈압이야. 그냥 펌핑을 여기서 한 2번만 하면 되는데 4번씩 북북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조금만 운동해도 막 활력이 나고 막 잠도 안 와. 막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항상 막 이러고 다니는 거지. 너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위험한 거야. 근데 혈관이 튼튼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고 말아. 근데 혈관이 약해졌을 때 뻥 터지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라이프팩 하나만 보더라도 혈관 두꺼워지는 거 그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유스펜은 이것까지 있는 거야. 그럼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중앙부터 윗동네 아랫동네 골목길까지 다 뚫고 다니는 거예요. 골목길이 막혀있는데 그거 다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먹었더니 두통이 나요, 뭐 어지럼증이 나요, 뭐 갑자기 뭐 피부에 뭐가 나요. 그게 뭐야? 쫙 밀어갖고 청소를 막 하니까 막
또랑에서 막 똥도 막 튀어나오고 막 죽은 쥐도 올라오고 뭐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갖고 그거를 호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먼지가 가득한데 먼지 날리면 불쾌해. 그럼 먼지랑 같이 살아야 돼요? 창문 열고 먼지 다 털어야 돼요. 그럼 다 털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에 먼지가 막 창문 열고 여기 먼지 다 털어도 먼지가 자욱하죠.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먼지 그럼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막 이러잖아요. 더 심해졌어요. 제가 막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랬을 때 우리 사업자도 그런가 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심하면 일단은 총체질을 그만하세요. 약간 멈춰. 창문 더 열어놔. 먼지 빠진 다음에 한 번 더 털어. 또 먼지 한 번 빠진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청소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과학력인데요? 계속 드세요. 2배로 드세요. 막 3배로 드세요. 먼지에 죽는 거지 막. 청소할 때 막 죽는 거 막 뭐가지 다 부어갖고. 그래서 근데 뉴스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뚫는 기능과 영양 주는 기능과 막 배터리 기능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그레이 엑설런트 거죠.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대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이제 핵이 있고 여기에도 유전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전자는 이제 핵이 있죠. 핵은 이게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염색체 뭐 이렇게 해갖고 텔로미어 막 얘기하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갖고 우리는 그 세포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돌돌 말려 있어요. 이 유전자가 요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유전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감겨 있는 개를 이렇게 쭉 풀면 한 2m 정도 된대요. 이게 말이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안에 그걸 이렇게 쫙 풀면 2m가 되네. 2m가.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이 조물주가 우리를 만든 진짜 이건 너무 신비예요. 신비. 이게. 근데 그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인간은 23쌍인데 하나는 성염색체라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데 세상에 이거를 인간들이 독하죠. 그것들을 다 까갖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까서 염색도 시켰다가 뭐 했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거를 좋아지도록 제품화한 거야. 이게 건강기능식품회사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보면 그 유전자를 이렇게 딱 보면 세포를 보면 얘가 이렇게 똘똘똘똘똘 말려 있어요. 계속 말려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좀 느슨하고 어떤 데는 되게 촘촘하대. 말려 있는 게 요 안에 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얘가 분열을 해요. 쪼개져요. 쪼개지고 얘가 아직까지는 간에 붙을지 폐에 붙을지 몰라. 쪼개져. 그래서 얘를 간에다가 탁 갖다 붙여주면 간세포가 되는 거고 폐에다가 붙여주면 폐세포가 되는 거고 머리카락이 안 난다 그러면 얘를 머리카락에 갖다 붙여주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줄기세포인데 우리가 시중에 줄기세포로 만든 화장품이 나왔어요. 개뻥이죠. 근데 그 글자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줄기세포 배양액에 다 갖다 간 거야. 그게 다 개뻥인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이게 뭐 그렇게 쉽게 싸게 팔리냐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건 뭐냐면 걔네들을 옆으로 딱 놔뒀더니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부분은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 이렇게 간격이 큰 거는 커져 있는 거, 얘는 중간. 그래서 얘를 약간 노란색, 빨간색, 뭐 분청색, 청색이나 이런 어두운 색깔.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얘를 빛을 쏘여갖고 빛을 막 굴절을 하잖아요. 프리즘처럼 프리즘에도 이렇게 굴절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얘를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해 갖고 아까 에이지락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파마넥스라는 게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저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품이고, 타 회사는 완전 차별된 에이지락이라는 물질, 테크놀로지가 들어있고, 이거는 스위치구나. 스위치를 꺼진 애는 키고 켜진 애는 끄고, 요런 건데, 요런 것들이 먹는 거, 에이지락 미는 거예요. 바르는 거. 그러니까 주름과 관계된 유전자 분이 있어요. 35개. 나머지는 발견 안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색소 침착과 관련된 유전자 30개를 또 찾은 거야. 분을. 그 네 가지. 수분과 관련된 거 찾고. 그래서 걔네들 찾은 애들을 스위치를 탁 켜줬더니 얘네들이 표현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여기 색소 침착이 돼 있는데 이게 92%가 좋아진 거예요. 마술처럼. 그냥 단지 잠 푹 자고 뭐 그냥 계란팩 했다고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유전자 군을 바꾼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고. 우연이 아니야. 좀 자고 일어나니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왜 피부가 좋아져요? 재생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잖아요. 좀 잠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다소 약간 복잡해졌는데 다소 여쭤보는데 정리하자면 에이지락은 스위치구나. 그리고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유전자가 그렇게 생긴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바람이 있다면 세포를 그려보세요. 인터넷 찾아갖고 세포 그려보고 그 유전자 있죠? 유전자가 뭔지 염색체가 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럼 내가 헷갈렸을 거야. 염색체가 뭔지 DNA는 또 뭐야? 이게 뭐야? 염색체 안에 있는 게 DNA인데 이건 뭐고 이건 뭐지? 근데 그 구분을 좀 알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동맥, 정맥, 림프는 뭔지 알고 그러면 갈바닉도 설명을 할 때 너무 쉬워요. 피부 구조 딱 그려놓고 갈바닉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딱 하면 바로 전문가로 인증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과학을 전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 제품 딸랑딸랑 갈바닉 좋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할 때 내가 단지 제품을 세일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제품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이 과학을 내가 이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광고하는 마케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대하고 하면 아마 그 결과가 굉장히 바뀔 거예요. QBS도 마찬가지인데 QBS를 그냥 이렇게 많이 재다 보면 실력은 늘어요. 근데 내가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 고혈압이 이런 겁니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는 거.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쁜 거지 LDL 무조건 나쁜 건 이게 아니에요. 많은 건 나쁜 거예요. 혈관이 튼튼하면 고혈압도 아주 괜찮아요. 혈관이 튼튼한데 고혈압이 힘도 세고 막 아침에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활기차고 그런 거지. 그런 개념들, 작은 개념들을 안녕히 가세요. 작은 개념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알길 바라고 그리고 한 번씩 그려보시고 에이지락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되새겨서 소비자들한테 내가 이런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골드코스트 도전하는데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아직도 4개월 남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특히 루비 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어. 4명만 하면 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사업 번창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